안녕하십니까? 프리모모TV입니다. 오늘은 좌파의 본질을 설명하는 재미있는 문구 하나를 보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좌파와 우파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정치 주장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정치 성향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산주의 사상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굳이 좌파, 우파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화파가 왕당파를 타도한 뒤 구성한 1792년의 국민공회에서 오른쪽에 온건 공화파가 앉고 왼쪽에 민중을 대표하는 자코뱅당의 급진 공화파가 앉았던 데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거치면서 좌파, 우파에 대한 개념이 다소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좌파는 좌익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평등을 추구하고 사회계급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파와 반대되는 우파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사적 소유권을 옹호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적 소유권을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좌파들이 주장하는 평등 논리는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하고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할까요?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레몽 아롱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레몽 아롱에 따르면 한 사람이 그 성품이 정직하고 기본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면 좌파적 평등 논리가 모순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에서 좌파들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좌파적 논리의 근간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압박하고 착취하기 때문에 그 지배계급을 때려 부수고 평등을 실현하자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배계급을 때려 부수면 누가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죠? 그 때려 부수는 일에 앞장섰던 세력이 지배계급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그 계급을 때려엎는 혁명을 해야 합니다. 좌파는 그래서 인류사회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했을까요? 1948년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고 무산계급이 단결하여 기득권을 때려엎기 위한 혁명을 해온 이후 1918년 소련에서 첫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소련의 막대한 지지와 후원을 받으며 2차 대전 이후 신생 사회주의 국가들이 세계 곳곳에서 건국을 했죠. 그러나 그렇게 정의로운 무산계급의 대표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탄생한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 이전 시기의 지배계급보다 더 혹독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했습니다. 자유국가의 좌파 정당의 행태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국가의 좌파들은 의회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고 자유주의의 기본 질서에 도전했습니다.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몰두하면서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펼쳤고 결과적으로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평등할 수도 평등하지도 않은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인 것이 확실합니다. 아직도 좌파적 사고가 만연한 나라들의 지식인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의 모순, 절대 평등할 수 없는 사회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평등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좌파적 지식인들의 선전선동에 세뇌당한 좌파적 시민들은 좌파적 지식인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미처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한국의 경우 좌파적 지식인의 가장 대표적인 선동 내용은 반기업, 반미, 반일, 환경, 패미 등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좌파적 지식인들은 자기 자녀들은 대기업에 취직시키거나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온갖 편법,
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국민을 향해서는 대기업을 분노하게 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질투심을 심어줍니다. 입으로는 반일, 반미 구호를 외치지만 자기들은 일본 제품, 미국 제품을 선호하고 자녀들은 미국이나 일본에 유학을 보내고 시간만 나면 미국이나 일본에 여행을 갑니다. 진보인 양 나서는 환경주의자들은 실익도 없고 오히려 몇 년 뒤에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태양광 사업 같은 데 앞장서고 있죠. 반대로 경제성이나 안정성이 검증된 원자력 발전소는 다 문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인이 된 페미 지도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여성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죽은 듯이 조용히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로 2차 가해를 하고 있죠. 이런 이중적인 좌파 지식인들의 행태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런 좌파 지식인들의 말에 지금도 속아 넘어가는 좌파 시민들은 그저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출연하는 프로에 지원금을 보내고 좌파 정치인들이 정치 출마하면 후원금을 보내고 좌파 지식인들이 책을 내면 도서구매 운동을 벌이죠. 이렇게 정직하지도 머리가 좋지도 않은 좌파 지식인들에게 속는 시민들이 있는 한 좌파 지식인들은 당당하게 거짓말을 떠들 것이고 이중적인 생활을 지속할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좌파 사상이 만연했던 프랑스에는 친공산주의 성향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이며 작가였던 장폴 사르트르와 레몽 아롱이 대립하는 상황들이 자주 연출됐는데요. 좌파들은 그때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답니다. 사르트르와 함께 틀리는 것이 아롱과 같이 옳은 것보다 낫다. 이 구호를 보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구호가 떠오릅니다. 이니 마음대로 해. 이니는 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붙여준 별명이죠. 이니 마음대로 해에는 유권자 개인의 의지는 없고 오직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자유국가에 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인류 사회는 선대 인류의 지혜와 희생으로 후대가 덕을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은 모든 개인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니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서 나의 의지를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개인에게 맡기겠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따라 함께 틀리기를 원하시나요? 좌파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잘못된 이념에 맡겨도 되는 그런 무리인 것일까요? 거짓을 양산하는 좌파 지식인 척결이 먼저인지 그런 좌파 지식인의 이중적인 행태를 멀리하는 시민들의 각성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가진 것이 없는 나를 향해 계속 좋은 말만 하면서 어떤 특정 집단, 계층을 미워하고 그들을 향해 분노하라고 선동하면 이제 그런 좋은 말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하는 척하는 그런 좋은 말은 나에게 독이 됩니다. 가장 큰 용기는 내가 가졌던 생각이 틀렸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부정은 정말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좌파 탈출은 지능순, 용기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